12월 1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지난주와 일요일 방송에서 한국 증시의 상승을 제어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지속과 환율 불안정을 꼽았었죠. 이상의 두 가지가 어제 오늘 다시 한국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를 갖다 놓고 보면은 주로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지수를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주로 대형주나 중대형주를 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더 약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동안에 이 코스피의 그 수급 구조를 갖다 놓고 보면은 외국인은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수의 반등 시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이 구간에서도 계속 이렇게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즉, 외국인의 코스피에서의 수급 구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매도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이죠. 지난 한 달간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4,823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상당 부분은 또 삼성전자 매도겠지만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기관이 코스피에서 5조 4,55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반대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 구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개인이 매도를 지속하면은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은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누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일단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관은 순매수로 최근에 나서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주가나 지수가 빠질 때도 매도했고 오를 때도 매도를 했어요. 빠질 때도 매도하고 오를 때도 매도했다. 이거는 이들의 매도가 어떤 타겟점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 놓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50.8% 정도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50% 이하까지 팔면은 아마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조금 남아있는 이 매도 구간을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방어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자사주와 기관 매수, 이 두 가지가 이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이와 같이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 지수를 다시 눌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환율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환율을 보면은 오늘 1.75 올랐죠. 어제는 0.85 오르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번 주에 오른 건 아니지만은 완만하게 고점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1,400원과 1,450원 이 사이에서 자, 어디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간이 이제 1,425원인데 지금 보면은 1,437.7원 마감이니까 이 중간 기준점 위에서 마감되면서 고점을 완만하게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외국인 매도와 환율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위에서 눌렸기 때문에 패턴상 문제는 없어요. 여전히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아래에서 지지선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오늘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기준점을 2472포인트로 보고, 이 2472포인트를 내일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자, 제가
하루 만에 회복을 해주면 지지된 것으로 의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향했더라도 내일 하루 만에 2472포인트를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지지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반등에서 60일 이평선 쪽으로 바로 접근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2472포인트를 오늘 하향한 상태에서 내일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 라고 볼 경우에는 당분간은 제한적인 박스권 안에서 대반등을 시도하더라도 등락을 좀 혼조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60일 이평선에 대한 도전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 2472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후속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상정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수급을 살펴봤지만은 외국인 매도를 통해서 지수가 위로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기관은 매수 관점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지수가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종목들 다수가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선별적인 상승 시도는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종목별 선별 매매 구간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수가 빠진다고 모두가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오르는 종목은 있다. 그래서 매매 종목을 선별해서 이번 주는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이번 주는 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종목들을 갖고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기준점이 55,000원입니다. 55,000원. 근데 오늘 55,000원 아래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아래로 마감이 됐는데 뭐 내려간다고 해서 또 막 꺾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관악폭에서 여전히 자사주와 기관 매수로 방어는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이렇게 빠지면 또 어느 선에서는 또 주가가 방어가 됩니다. 아직은 위로 제한적이지만 아래로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다시 방어적인 흐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우리가 뭐 많이 꺾어진다, 빠진다, 뭐 많이 올라간다, 이런 논리보다는 지금 구간은 이 기준점을 갖다 놓고, 즉 55,000원의 기준점을 갖다 놓고 55,000원 위에서 움직여야만 반등 시도 구간이다 라고 보시고, 아래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등락 혼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급등 급락보다는, 알았죠? 그런 그래서 55,000원 위에서 움직여야 그래도 위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래일 경우에는 혼조 등락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어요. 이렇게, 그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올랐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야 좋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올라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한국의 진정한 AI 반도체 관련주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야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르면서 오늘 그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 STI,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STI 같은 경우, STI하고 리노공업, 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은, 최근 주식장인과 멤버십, 최근 매매 종목인데, 특히 STI 같은 경우는, 여기서 3거래일째 행보 등락을 하잖아요. 3거래일째 행보 등락을 하는데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행보 등락하잖아요. 그죠? 계속 보유 구간이죠. 어제까지도 계속 보유 구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성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아무튼 지난주 지수가 반등할 때 보면 반도체가 주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죠? 근데 지수는 어제 오늘 눌리는데 아직 반도체 쪽은 살아있는 흐름이죠. 보시면, 그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지수가 눌려도
조정 후 다시 또 대반등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등 시 주도주가 지수가 눌릴 때 아직 안 죽었어. 그 얘기는 지수 자체가 다시 대반등 시도가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조종에 좀 일조를 했는데 2차 전지 쪽은 트럼프 측에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언급이 알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죠. 아직 2차 전지 쪽은 관악폭이긴 하지만 어떤 패턴 자체가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요. 예, 이런 관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식장인 카페 12월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